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관련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과 10월 증시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시 조정장에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저점에 매수를 하면서 이제 10월, 11월 이후 큰 상승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의 신념에서는 변하지 않고요. 미국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우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간의 해지를 위해서 SQQQ ETF를 지난주에 매수를 하였고 10상편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렸으며 비공개 채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SLXL ETF FNG 후 매수 매도 타이밍,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으며 보조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와 FAS ETF도 제가 같이 보고 있는 RSI, 맥드, CCI 등 보조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얘기해 보도록 하겠으며 ASML 주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 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해 드리고 있고 단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술 한잔과 특급회는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지금 지난주에 해결해 가면서 제 영상에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고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주말 동안은 영상을 2개씩 올려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또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서 영상을 하루에 2개씩은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7.32불에 매수한 SQQQ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매도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13일부터 17일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소매 판매에 따라 조정 장세가 지속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매 판매는 델타 변이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인해 부진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은 돈이 풀려 있고 그래도 이제 고물가 이런 상황이 나오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자꾸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단 고물가 상황에서 성장이 둔화하는 경우를 일컫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률이 급등했을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8월 고용보고서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하면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간의 캘린더를 보시면 14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CPI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주가는 유동성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위아래 등락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CPI는 전월 대비 0.5% 오르고 전년 대비 5.4% 올랐으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8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 5.4%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PI가 계속적으로 5% 이상이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웃돌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물가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를 넘는다라는 것은 현재 패드의 물가 예측치 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CPI 발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면 증시는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서둘러 테이퍼링을 나서야 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9월에 FOMC가 있지만 9월에도 이제 고용이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9월 21일, 22일 이 FOMC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을 모두들이 하고 있지만 이 CPI가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라면 테이퍼링이 조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9월 달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11월이나 12월, 이 11월 2일, 3일에 발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8월 소매 판매가 이제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라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으로 하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8월 16일에 이 리테일 세일즈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8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7%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7월에도 소매 판매가 1.1%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GDP의 성장률은 지금 2분기에 꺾이고 있다.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 갈수록 점점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성장세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으로 항공기 예약 취소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8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델타 변이가 예상보다 크게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또다시 줄어들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어 속도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현재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반영된 게 어느 정도 지난주에 조정 흐름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9월 1년 중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진할 것으로 9월을 꼽아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예산안이나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또다시 큽니다. 이미 지난주에 한번 S&P 500 맵을 보면 일주일 차트로 보았을 때 애플은 마이너스 3.0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81%, 구글 마이너스 1.68%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시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빨간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승 종목을 보면 마스터카드가 1.79%, 지금 모더나가 큰 상승이 일어나는데 모더나는 13%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ADI 반도체 섹터 중에 지금 엔비디아는 0.37%, AMD는 마이너스 3.66%, ADI는 4.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디즈니도 1.24% 상승으로 나왔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 매매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1%대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고요. 지금 아마존은 0.17%, 테슬라도 0.5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조정이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으나 일단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어서 또다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시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3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지난 한 주간 양 지수는 각각 1.69%, 2.15%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이제 금요일에 하락 시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1.61% 물렸고요. 지금 이에 따라 9월에 들어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2%의 조정도 없이 상승해 왔으며 9월 들어는 일단은 1.4%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보면은 지금 증권사별로 이제 목표가가 연말 목표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은 4,458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낮게 이제 투자은행 IB 투자은행에서 가장 낮게 예상하는 것은 S&P 500 지수가 3,800까지 IB 스티펠 니콜라우스라는 곳에서 연말 지수가 3,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연내에 3,850,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은 4,000대까지 밀릴 수 있다. 즉 현재 지금 4,458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000대면은 대략적으로 10% 가까운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의 지수보다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0년간 뉴욕 증시가 상승한 원인의 절반은 통화 팽창 정책이라며 패드의 돈풀기가 끝나면 유동성 장세의 한계가 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도 작지 않고요. S&P 500 지수는 올 들어 54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작년 10월부터 5% 이상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특히 기술주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뛰었다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골드만삭스, 오펜하이머 등은 연말 전망치를 4,700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5%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1개 증권사와 IB의 연말 평균 전망치는 4,335로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QQQ를 이미 분할로 이제 해지용으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나는 부분에서 이제 좀
현금화를 시켜놓고 SQQQ를 좀 더 들고 갈지는 한번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시의 하락은 현재 SOLXL FNG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QQQ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QQQ는 현재 46.59불에 위치하고 있고 금요일장에서 2.28%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RSI는 56.94, 맥드는 0.97, CCI는 85.45, MFI는 62.16, RMI는 62.17입니다. SOLXL ETF 저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금 현재 대기 상태이며 어느 정도 RSI가 40대에 위치한다라면 그 CCI 40대에 위치하고 CCI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대로 돌아서면은 매수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고요. 현재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21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FNGU가 좀 더 매수 타이밍이 빨리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FNGU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21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36불 그리고 121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33불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증시에 9월장의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면 이 121선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21선 라인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보통 상승 여력이 20에서 40%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FNG와 RSI는 55.11, 맥드는 1.1, CCI는 66.3, MFI는 63.34, RMI는 69.5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주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FAS ETF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 2차례 분할 매수를 하였고요. 지금 3차례, 4차례, 3, 4번째 이제 지금 분할 매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분할 매수는 대략적으로 121선 라인까지 좀 더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해지를 이미 SQQQ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FAS 관련해서도 현재 RSI가 45.96, 맥드가 1.17, CCI가 마이너스 77.4이고 MFI는 42.24, RMI는 53.24이기 때문에 일단 4차 분할 매수를 지금 이 120선 라인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3차 분할 매수는 아마 다음 주 주중에 한번 들어갈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3차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열성팬 멤버십 이상 게시판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BNKU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게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2.27% BNKU 기록을 했고요. RSI는 45.49, 맥드는 0.21, CCI는 마이너스 79.05, MFI는 59.41, RMI는 49.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NKU는 현재 120선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2불 초반대에 121선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장중에 120선 라인을 무너진다거나 121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쉽게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소액으로 이제 단단한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FNGU나 SOLXL은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주간 증시 전망 관련해서는 이 CPI의 소매 발표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9월 16일 잡리스 클레임 관련해서 한번 발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잡리스 클레임도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지금 이전에 31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31만 5천 건이고 컨센서스 렌즈가 30만에서 35만 5천 건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30만 건 아래로 나오게 된다면 고용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증시는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금요일에 이 잡리스 클레임 발표가 저는 오히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PI야 5%대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9월 16일 잡리스 클레임 발표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